그 여섯 번째, 내가 답사한 현장에 매출이 있을 겁니다. 그 매출을 전달받은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참고만 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마케팅 운영 상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현재 매출에 대한 카드나 예약 매출, 현금 매출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에 현재 운영 형태,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어 매출이 더욱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유지가 될 것이냐, 떨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부분들이 더욱더 좋은 매물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곱 번째, 숙박업소가 많은 상권이냐, 숙박업소가 많지 않은 상권이냐 고민이 되실 겁니다. 숙박업소가 많은 상권은 고객들의 니즈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권, 고객 수요가 풍부한 상권이라 고려하셔 영업하실 수 있겠고, 또 반면에 그로 인한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가 많지 않은 상권은 고객 수요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라는 또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경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마케팅과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매입을 하시는 상권을 결정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한적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으니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덟 번째, 잘 되는 상권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곳이냐, 그리고 또 안 된다는 상권이 있다 얘기들을 들은 곳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권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변화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잘 된다는 상권에서 내가 또 상위권에 있는 숙소가 아니라면 큰 차이가 없겠죠.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상권에서 내가 시설적 우위라든지 마케팅의 우위를 갖고 있고 운영을 한다면 또 수익성이 좋겠죠. 그리고 상권은 개발과 여러 고객들에 대한 이용 패턴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겠고, 그렇듯 상권은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권에 따라서 내가 그걸 고려해서 매입을 하시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될 텐데요. 좋은 상권, 나쁜 상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권들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내가 향후 변화할 수 있는 상권, 변화하는 시설 했을 때 수익성과 투자 가치가 있는가를 공평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덟 번째,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매입하거나 지인분들과 또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을 준비하시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이즈, 매입 시기, 그리고 또 운영 형태 등 다양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합의를 통한 매입을 결정을 추천드립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시간과 찾고자 하는 매물에 대한 니즈가 서로 틀림으로 인해서 좋은 매물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동 투자 또는 부부가 결정하셔야 될 때는 서로가 매입하고자 하는 형태를 결정하는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 아홉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으로 매입할 수 있는 사이즈와 매매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자산과 레버리지 금융을 일으켜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임장을 하고 비교하고 매입을 검토하시는 부분들이 효율적이시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매물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열 번째, 내가 매입을 하며 자기 자본 100%로 매입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레버리지 금융을 일으켜서 매입을 하시는데요. 1 금융권을 이용할 거냐, 2 금융권을 이용할 거냐, 이 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수리를 한 후에 내가 대출을 일으킬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한 투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권을 사용하여, 그리고 금리는 과연 몇 프로씩 이용을 할 수가 있는가, 레버리지의 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1금융권 같은 경우는 3% 초중반, 2금융권 같은 경우는 3% 후반에서 최대 6, 7%까지 금융권마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상한 조건과 그리고 또 거치 부분 또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매입 후 내가 어떤 금융권을 사용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11번째, 매입 이후에 운영이 매우 중요하겠죠. 내가 또 준비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이나 온라인에 익숙한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노력할 수 있는가, 벤치마킹은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친절한가, 객단가별로 고객은 상이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가, 기타 등등의 부분을 고려하실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 12번째로 내가 이런 준비들을 잘 한다면은 없던 용기가 생기십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매입을 검토하시면서 이런 준비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주변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의 의견들을 통해서 흔들리거나 그로 인해 좋은 매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자분들이나 지인분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경험한 부분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의심보다는 확인을 하신 후에 결정을 한다면 좋은 매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방향성에 대한 중요성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된다면 좋은 매물, 빠른 결정을 통해서 수익성 있는 매물을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인앤드림에서 숙신TV 이승래가 진행해 드리는 중소형 호텔, 모텔 매입 투자 방법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더 듣고 싶은 분들께서는 신청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숙신TV 이승래 본부장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숙박업 사업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드리는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